음, 네, 안녕하세요. 21학년도 2학기 한동 통일 챌린지 손흥문대회 참가한 프레임프테이ル팀 정정훈. 네, 서유진입니다. 학기 중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여 부족한 연구이지만 저희 발표에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먼저 감사해드립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연구의 목적 및 범위도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일반적인 사례부터 살펴본 뒤 점점 구체화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북한 국영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노출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6가지 대표적 사회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안은 기업 공개 방식이며, 이는 기업의 모든 정보를 시장에 공개한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아래 표와 같고요. 네, 사례도 다음과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외부자 매각입니다. 외부자 매각은 국유 기업을 외부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고, 네,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례는 PPT와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량 사유화인데요. 대량 사유화 같은 경우 기업을 바우처, 즉 쿠폰의 형식으로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며, 장점과 단점으로는 속도와 과정이 용이하고 빨랐다는 것. 하지만 소유권이 분산되어 기업의 경영이 분산되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례로는 러시아에서 초기 사유화 시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을 대량 사유화하려 하였으나 강력한 내부 관계자들로 인해 기업의 20% 정도만 분배되었고, 그 중에서 부유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를 보류하여 결국엔 대중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간 수혜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빠른 속도와 용이한 과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체제 전환국들에서는 대량 사유화의 진전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내부자 매각이 있었고, 이는 국유 기업의 매니저와 종업원에게 기업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았고요. 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대부분의 경우 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경우일수록 내부자 매각이 많이 이루어졌고, 러시아의 경우 석유, 가스 관련 기업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재사유화인데요. 이는 구규문이 되기 이전 원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고, 네, 사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방법으로는 파산 및 청산인데요. 파산 및 청산은 이 절차를 통하여서 사유화를 진행하는 방법이고, 장점, 단점 그리고 사례는 PPT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네, 사례로는 다음과 같고, 국가별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국가의 사유화 속도와 채택 방안은 다음과 같고, 체코의 경우 타국에 비해 부분적 경제 개혁 등을 토래할 만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하였고, 따라서 비교적 국가의 중앙 집권적 경제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량 사유화를 시행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사유화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체코와 달리 중앙 권력보다 국영 기업 내부자, 즉 기업의 매니저, 노동자의 권한이 더욱 강함으로 인해 사유화가 더뎌졌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다양한 사유화 방안을 시행하게 되게 하였고, 강한 내부자들의 권한에 의하여 어떤 사유화 방식을 취하든지 이들의 동의가 선제되어야 되며, 이들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사유화 진행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헝가리의 경우 공산주의 시절에도 유럽의 시장을 일찍 개방한 덕분에 서방 세계와 교류가 많았고, 이는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매각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기에 매각 방식이 헝가리의 주요 사유화 방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초기에 여러 부진이 있었으나 95년도 이후 매각 방식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네, 소교를 내리자면 이처럼 비교적 성공적인 체제 전환국이라 하더라도 사용된 사회화 방식, 과정 및 방식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국영기업 사유화는 획일화된 사유화 방식을 정답처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사유화 방안이 혼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체코의 사유화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체코는 폴란드와 헝가리와 더불어 사유화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체코가 사유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요인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코는 체제 붕괴 때까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중앙 집권적 통제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부분적 경제개혁이 없었으므로 비교적 체계화된 통제 시스템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향후 체코가 바우처 사유화를 도입했을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달리 체코는 국내 통화의 붕괴나 예산 지출의 증가를 직면하지 않아서 재정 적자가 GDP의 0.6% 정도만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비교적 매우 적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체코 정치 지도자들이 가격 자유화, 체코슬로바키아 크라운의 평가 절하, 조세 제도 분야에서 경제 개혁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체코는 급격한 소비 감소와 조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급진적 개혁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다양한 전략을 이용해 사유화를 진행했습니다. 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체코는 사유화 시도를 속도에 중점을 두며 제일 먼저 시장 체제가 자리 잡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이루었는데 특히 회사법과 기업투자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변화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체코는 바우처 사유화를 선택했습니다. 매각은 속도에 제약을 두는 사유화 방식으로 체코가 이 방식을 선택했다면 사유화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필요하게 불안한 경제적, 정치적 기간이 연장된다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체코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매각만을 선택하지 않고 주 사유화 방식으로 빠르고 공평한 바우처 사유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매각도 도입했습니다. 주전으로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매각을 통해 국유 재산의 약 27%가 사유화되었습니다. 매각을 통한 수익금은 공산주의 시대에서 생겨난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체코슬로바키아는 상황에 맞은 다양한 사유화 방식을 도입했으며 결과적으로 체코는 GDP의 75%가 민간 부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개혁을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임한 그 자세가 성공 사례로 기억될 수 있는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체코의 사유화가 남북한 통일 사회에 준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제 전환국인 체코의 사유화는 성공적이었던 사례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향후 북한의 사유화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정권에서 체제 전환과 그에 따른 시장 체제의 도입이라는 공통점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체코의 사례와 현 북한의 실태를 비교해보므로 사유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코는 사유화를 시도하던 당시 중앙집권제적 통제 시스템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경우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군수기업 및 일부 중화학기업 등의 전략적 산업 외에 당의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하여 계획 생산에 30%를 시장에 파는 등의 실질적 사유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기 위해 2002년 7.1 조치 등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통해 기업소들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었으며 이는 북한의 중앙집권제 통제 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체코의 경우 사유화 당시 시장 체제가 없었을 뿐더러 시장 가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체코의 사유화는 시장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미 실질적 사유화를 통해 암묵적으로 시장 체제가 있고 시장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있어서 시장 체제의 도입도 중요한 과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체제를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코의 체제 전환 및 사유화를 통한 시장 체제의 도입은 체코 내부의 변화로 크게 대외적인 변화를 겪을 요인이 없는 반면 북한의 경우 체제 전환 및 국영 기업들이 시장 경제에 진입할 경우 기존 남한 기업들과의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동독들의 대부분 기업들이 서독의 유수한 기업들, 자본가들에게 대량으로 헐값에 매각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통일 후 한반도 사회에서 이러한 남한 중심적 사유화 방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네. 해당 연구에서는 따라서 선행된 체제 전환국, 그리고 중일업 세 국가, 마지막으로 체코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체코와 달리 90년부터 급격 기심화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7.1 경제조치 등의 부분적 경제 개혁들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체코와는 달리 내부자 저항 및 갈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히려 폴란드와 같이 사회화 과정 속에서 내부자들과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코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유화 과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신속해 하였는데 이는 통일 후 북한 국영기업 사유화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사점이자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유화를 기존 남한이나 북한의 상법, 회사법, 화산법 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의 체제 전환의 과도기 중에만 진행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속한 대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통일 후 한반도 또한 사유화를 전담하는 독일 신탁청 등과 같은 행정적 기구 외에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통일 후 기업 경제 전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히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법률 전문가 인력들이 통일 사회에 필요하되 이들은 북한 지역 기존 소유자들 및 남한 기존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상생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학술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고 준비하며
두 연구자 모두 법학도로서 통일의 소망을 품은 자로 준비되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부족한 발표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